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서 임대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즉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절세되는지 살펴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현물 출자 방법, 그리고 사업 양수도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물 출자와 사업 양수도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출자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아니면 자산부채를 전체를 사업 양수도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주택이나 혹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양수도 방법은 자본금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방법보다는 현물출자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엔 중소기업 간 통합. 이 중소기업 간 통합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두 개를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중소기업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례들 한 번씩 보시죠. 개인기업이 있고 또다시 개인기업 B, 즉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이 통합해서 법인으로 합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기업체와 그리고 법인기업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이 되는 경우 개인기업 A와 법인기업 B가 통합해서 법인기업 B로 존재합니다. 위에서는 개인기업 A와 법인기업 B가 통합해서 새로운 법인 C가 되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기업 A와 법인기업 B가 통합해서 통합법인이 법인기업 B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인과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기업과 법인기업이 통합할 경우에는 통합법인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인 C일 수도 있죠.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소멸사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있죠. 바로 양도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그리고 취득세 50% 감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식 전환을 위해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해야 될 것은 업종입니다.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통합 가능한 업종에다 포함이 되지만 안 되는 업종이 있죠. 소비성 서비스업. 말만 들어도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그러니 대체로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비적인 게 치우쳐졌다는 느낌이 오시죠?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혹은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사업 양수도를 하거나 혹은 현물 출자로 법인을 전환할 때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즉 사업 양수도와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했는데 그 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사업체 시절에도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했고 이것을 법인 전환을 했으니 그래서 전환한 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되겠죠. 결국은 법인 전환 전에 개인 사업체 시절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했던 회사, 개인 사업자. 이게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만 다른 도매업이나 혹은 다른 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즉 겸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성 서비스업과 또 겸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통합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라고, 그 중에 매출이 제일 큰 업종을 주된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이 제일 큰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통합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익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 간 통합은 통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검토해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사업 양수도나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간 통합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앞에 맨 처음부터 전제가 붙었죠. 중소기업 간 통합. 즉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때 이러저러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어떤 경우인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차례 걸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체로 임대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업이 우리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42번 항목에 부동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분류코드가 L로 돼 있죠.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중소기업 포함이 됩니다. 임대 수입을 가지고 매출액을 400억 원을 만들려면은 그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한국표준분류표로 가보겠습니다. 11차 한국표준분류표. L코드의 부동산업이 대분류고요. 다음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 세세 분류로 가게 되면 주거용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임대를 주고 있거나 혹은 상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간 통합을 통해서 다른 법인과 같이 합병 내지는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친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임대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과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친은 자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자연스러운 승계가 이루어지겠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검토해야 될 사항 또 한 가지.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업무무관 자산.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이라면은 다 아시다시피 토지, 건물,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이런 것들일 것이고,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영업권, 혹은 지식재산권, 이런 등등이 있겠죠.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전속법인에게 양도하는 형태인데,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중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즉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81년 1월 1일 이후라면 어마어마한 오래전인데 그때 취득한 부동산이 과연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처 만나보면 심지어는 5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종종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업의 동일성입니다. 사업의 동일성. 즉 통합 전에 영위했던 그 사업을, 그 업종을 통합 후에도 계속 영위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 대표 명의의 토지 공장에 아버지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은 대표 명의의 토지와 공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여기가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이죠. 아버지는 법인으로부터, 본인 회사죠. 법인으로부터 임대소득을 받겠죠. 그런데 이 법인을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합병을 합니다. 즉 통합을 하죠. 통합.
통합을 하면 이 자산이 자연히 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후에 존속법인에 소속이 되죠. 그러면 이 자산은 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는 가압승계 대상 상업용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소멸사업장인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부동산이죠. 임대부동산이 법인으로 넘어가서 통합 후 존속법인에는 임대업이 아닌 자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이 부동산은 여기 넘어가서라도 계속 임대업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 후 존속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임대하던 사람들이 이 부동산과 통합을 이뤘으니까 임차인이 본인이 사용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월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간 통합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 자,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도권 과밀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공장과 사업체가 들어온 것을 제어함으로 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내는가? 취득에 대한 개념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혹은 건축, 개수는 이제 그 건축물 수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 간척, 이러한 등등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은 새롭게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 즉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시취득 혹은 승계, 상속증여 같은 걸 얘기하죠. 유상, 무상. 유상이라 하면은 매매, 거래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현물출자도 유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하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이월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취득이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 시에 개인기업 또는 소멸기업은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양도하여 신설법인으로 가든가 혹은 통합법인으로 가든가 하는데, 이 부분은 신설법인과 통합법인은 자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취득이라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때 취득세 부과 대상은 당연히 토지, 건축물, 부동산 포함되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은 과수를 얘기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취득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항목이죠. 수도권 과밀 지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냥 본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 아까 증축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하겠다. 그리고 공장을 증설을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과하느냐? 표준세율, 부동산 같은 경우는 4%입니다. 4%. 부동산의 유상취득일 경우는 4%죠. 중과 기준세율이 2%입니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배, 2% 2배. 여기 곱하기가 아니라 이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00%, 즉 2배를 중과하겠다는 것이죠. 자, 계산해보면 4% 플러스 2%의 2배. 이것도 4죠? 그럼 8%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즉,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4%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맨 처음에
취득세 50% 감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해서 50% 감면이 또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13조의 1항이 그러하고 2항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번잡한데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 또는 법인의 본점 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오는 경우, 여기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설치예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혹은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혹은 증설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럴 때는 표준 세율의 무려 300%, 3배입니다. 여기에서 중과세율의 2배만큼을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 12%에다가 4%를 빼주면 8%. 뭐 앞에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만은 다른 상황일 때는 좀 달리 차이가 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 이 사실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혹은 대도시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냐, 본점과 혹은 주사무소를 둘 것이냐, 혹은 지점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 밖에 가서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과연 어느 지역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대다수를 다 망라하면 대략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 노란 계열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게 다 과밀 억제 권역이죠. 다 과밀 억제 권역 다 포함해서 서울시 기본이고요. 인천광역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로 속에 들어와 있는 구역들은 이제 제외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청라, 송도, 영종도 일대. 유의할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영종도나 우리가 흔히 영종도 전체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도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영종도의 일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에 있는 부동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혹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번지가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입니다. 그 다음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쭉 됐고 시흥시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이 되는데, 반월특수지역, 우리 시야공단 혹은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반월특수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러한 지역 안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꼭 검토하시고, 앞으로 개인사업자나 혹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혹은 중소기업과 통합을 할 경우 지금까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사업자,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